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어벤져스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윈터 솔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완벽하다. 피지컬, 뭐 감동, 스토리텔링 모든 걸 이걸 육각형으로 친다면 저는 뭐 가득 차 있지 않나? 완전 육각형. 완벽, 역대급, 가오갤, 윈터 솔저 느낌, 기대 이상의 만족도. 네, 영화에 대한 감상은 100명이 보면 100명이 다 다르듯 같을 수 없고, 또 이처럼 유명인들을 내세워 권위에 호소하는 광고가 하루 이틀도 아니며, 저 역시 광고만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해 빨아줄 자신도 있고 또 이미 그런 전적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뭐? 함추라. 뭘 줘 이 병신아! 나 이 이제 밥맛 떨어지게 확 진짜 이씨. 진짜 씨. 새침대기. 다만 아직까지 마블을 사랑하는 팬들, 매번 속을 걸 알면서도 이번에는 다르겠지,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감을 놓지 못하고 극장을 찾는 팬들,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역대급이다, 가오갤이나 윈터 솔저 느낌이다 라는 과장된 광고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Oh wait, what about that girl from accounting? Laura? Lillian. 그럼 광고도 못 받고 내 돈 내고 본 썬더볼츠 어느 정도였냐라고 물으신다면 엄청 훌륭하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딱 평타 수준. 물론 최근 마블 영화 중에서는 상타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최근 마블 영화 수준이 네, 참 그렇죠. 그리고 썬더볼츠를 보고 있자니 가오갤보다는 딱 DC의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더 연상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썬더볼츠는 아쉬운 평타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왜 수스커가 연상되었는지 이름하여 멍청한 썬더볼츠의 빌런들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wrong. 이번 영화에서 옐레나나 버키보다 더 핵심이 되는 인물, 네, 그건 바로 메인 빌런 발렌티나 알레그라 드 폰테인, 짧게는 발렌티나, 그리고 더 짧게는 발이라고도 불리는 인물로 극중 CIA 국장으로 등장. 겉으로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미국의 안전과 패권을 우선시하는 애국자이나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옥스라 불리는 기업의 핵심 인물로 프로젝트 센츄리를 비롯해 초능력을 가진 슈퍼솔저 혹은 그 이상의 메타휴먼을 만들기 위한 연구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물의 특성이나 역할이 수스커에 나온 윌러 국장과 매우 흡사하며 또 여담으로 블랙팬서에 자주 등장했던 CIA 부국장 에버렛 로스가 전 남편이기도 하죠. Well, for us. Well, you know what? The Wakandans saved my life. Ever thought what we would be doing if the US wa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ith vibranium? Oh, I actually dream about that. Val, please. It's Director DeFontaine. 그리고 여기서 이런 프로젝트 센츄리의 반인륜적 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놓이고 따라서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졌던 발렌티나 국장은 옐레나 벨로바를 비롯 짭 캡틴 존 워커, 고스트 에이바 스타, 그리고 태스크마스터, 그냥 얘는 처음부터 없는 셈 치고 암튼 이 셋을 용병으로 고용해 연구소를 폭파하는 등 증거를 없애버렸고 최종적으로는 이 셋을 한 대 가둬놓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 후환을 완전히 없애려 했지만 예상과 달리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위기를 맞자 서로 힘을 합쳤고 결국 탈출에도 성공. 여기에 버키와 레드 가디언까지 합세, 팀을 이루게 된다는 스토리였죠. Wait, us? Yeah, you. Why, you got someplace to be? I love that guy. 그리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들이 왜 미국 CIA 국장의 똘마니가 되었나 하는 등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많고 또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B급 악당들이 왜 힘을 합쳐 싸웠는가, 이에 대한 명분은 어느 정도 제시했습니다. You may not see what I see,
But this has the makings of a team that can race to glory. 많은 문제의 핵심은 멍청멍청 열매를 먹은 발렌티나와 파워는 슈퍼급이나 자아도 없고 배경서사도 전무한 센츄리. 바로 이 두 빌런이 극의 몰입감을 계속 망쳤다는 것이죠. Who's this old Santa? The Red Guardian. What? 수스커의 윌러 국장. 그녀도 멍청함의 극치를 달렸는데 악당들로 팀을 만들어 이들을 통제한답시고 목에 폭탄을 심거나 심장을 뽑아 비상용 스토퍼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통제불능, 자승자박, 제 손으로 위기를 만들고 그 결과 자멸하는 엔딩을 맞습니다. 이는 발렌티나도 마찬가지. 썬더볼츠를 고용해놓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 센츄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통제수단도 없는 허술함, 과학자들을 다 죽여놓고 곧바로 다시 과학자 팀을 만들라는 무계획, 그 밖에 썬더볼츠를 상대하는 군인들에게 산채로 잡아오라는 얼토당토 않는 명령질이나 또 센츄리가 정확히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나아가 폭주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심지어 모든 건 직접 하기보다 영화 내내 비서인 멜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히스테리 부리는 무능력한 직장 상사 마냥 입으로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비서 멜은 그 모든 억지 요구들을 척척 해내는 능력자였지만, 여기서 또 웃긴 건 월급이 쥐꼬리 많았는지 멜은 너무나 쉽게 배신, 모든 정황을 버키에게 일러 바치죠. 그것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핵심 빌런이자 무려 CIA 국장인 인물이 치밀한 계획, 날카로운 판단력, 뛰어난 수완, 냉철한 카리스마, 이런 필수 덕목들로 히어로들의 뒤통수를 치기는커녕 시종일관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며 관객들의 통수만 쳤고, 당연히 이런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낄래야 단 1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매력도가 낮고 유치한 건 새로운 캐릭터 센츄리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Who are you? I'm Bob. 신규 캐릭터 센츄리. 그는 마치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들을 홀로 상대하는 슈퍼맨처럼 강했고, 나아가 다른 자아인 보이드로 변했을 때는 도시 전체를 어둠으로 삼켜버리는 무지막지한 사이코 능력도 보였죠. Why would a god take orders from anyone at all? Maybe I need to show you what I'm capable of. He's gone off the rails and he's dangerous. No one is coming to save the day. We could be the people that are coming. 즉, 기본적인 육체 능력부터 어벤져스 최강이라는 토르나 헐크보다도 훨씬 위인데다 비행 능력도 기본 탑재, 에너지 조작 및 방어막도 자유자재로 형성, 거기다 완다나 닥터 스트레인지 이상의 정신 조작 및 마법 능력 부여. 심지어 완전히 소멸해도 부활하는 불사와 재생 능력까지. 하나만 있어도 사기인데 이 모든 능력을 한 캐릭터에 때려 부었으니 이건 사기급이란 표현으로도 모자랄 정도였지만, 그 파워의 배경은 단지 실험실에서 우연히 만들어짐, 즉 본투비 최강 능력자 이 한 줄이 전부였죠. Then you don't know what I'm capable of. Maybe I need to show you. 이게 최근 마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블랙걸 매직이야. 그냥 짱 세다고. 이처럼 별다른 배경 서사도 없고, 또 그 파워를 얻고 난 뒤 겪는 시행착오나 성장통도 없고. Hey, Black Girl Magic. 그저 겉만 번지르르. 외형도 요즘엔 최악인데. 아무튼 이런 사기 캐릭터가 처음엔 우와 할 수 있으나 딱 거기까지. Just like them. 그러니까 엇비슷한 캐릭터인 비전의 경우만 봐도 이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나아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과거의 마블은 캐릭터 하나 선보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은 이런 과정들이 전무 그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문제는 이처럼 사기 능력을 부여해 놓으니 그 마지막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허무한 벚꽃 엔딩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큰 파워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의 삼촌 벤 파커의 이 교훈처럼 캐릭터의 파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묘사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따르고, 만약 상대하는 캐릭터의 능력치가 부족한 경우는 케바포 브레이브 뉴월드처럼 생뚱맞은 가쁜 벚꽃 엔딩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애초에 케바가 헐크와 맞붙는다는 설정 자체가 어불성설. 일찍이 옆 동네 DC가 슈퍼맨과 배트맨을 맞붙여 느금마사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말을 보였듯 Save Martha! Stop! Why did you say that name? It's his mother's name! 대결하는 상대 간의 파워차가 크면 클수록 허접한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썬더볼츠도 마찬가지. You thought you were gonna be some great saviors? 센츄리의 능력은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 중 최강이지만 이를 상대하는 썬더볼츠는 머릿수만 많지 마블 중에서도 거의 최하급 능력자들, 즉 애초에 상대가 될 리 만무했고, 결국 단 하나의 해법은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처럼 센츄리에게도 약점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센츄리는 정신분열, 이중인격이라는 약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센츄리와 나쁜 보이드, 이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충돌한다는 설정으로, 물론 이런 설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그 표현이 너무 유치했다는 거. 헤어스타일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모습 등 센츄리의 자아와 지능은 단순 초딩 수준으로 묘사되었고, 또 그 까칠한 옐레나가 센츄리를 보자마자 난데없이 공허함을 이야기하며 억지스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결말을 위한 너무 인위적인 전개가 이어졌죠. Just a void. 즉, 개연성 떨어지는 스토리, 결말을 위한 결말이었다는 것으로, 역시나 그 강한 보이드가 마지막엔 너무나 허접하게 제압되는 모습, 그저 벚꽃 엔딩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액션의 분량도 그렇지만 연출 역시나 아쉬운 수준. 메가폰을 잡은 제이크 슈라이어 감독, 지금까지 만든 영화 2편 로버트 앤 프랭크와 페이퍼타운을 보면 드라마적인 연출은 꽤 훌륭하나 결말은 좀 허무하게 힘 빠지는 편이었고, 또 썬더볼츠 이전 액션 연출이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 두 가지 약점이 이번 영화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어벤져스 둠스데이까지 이제 판타스틱4 단 한 편만을 남겨둔 상황. 그만큼 케바포와 썬더볼츠가 정말 중요했는데 결말은 이젠 저도 큰 기대는 하지 못하겠네요. 따라서 오늘의 결론, 역대급 허풍만 치지 말고 결과물로 좀 보여주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그나저나 태스크마스터는 왜 포스터에 넣은 거야?